사람들은 과부를 함부로 입에 담았습니다. 특히 젊은 과부라면 더욱 그러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채 씨였습니다. 28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마저 돌림병으로 떠나보낸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을 끝자락의 낡은 물레방앗간과 새마지기 논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입에 올린 것은 그녀의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달빛 같다는 말도 복사꽃 같다는 말도 있었으나 결국 모든 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저런 얼굴로 혼자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의 봄 채 씨는 머슴을 들였습니다. 이름은 돌쇠. 21살의 젊은이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기생이었고 아비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주막에서 태어나 주막 뒤란에서 자랐고 10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몸집만 컸습니다.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 논에서 김을 매는 일, 무엇이든 시키면 했으나 품삯은 남들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채 씨가 돌쇠를 고용한 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집의 젊은 머슴이라니. 그것도 남정네 하나 없는 집에. 아무리 천출이라지만 남자는 남자 아닌가. 밤마다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하지만 채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야 했고 방앗간을 돌려야 했으며 지붕을 고쳐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품삯을 적게 주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돌쇠뿐이었습니다. 첫날 채 씨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채에서 자거라. 밥은 아침 저녁으로 주겠다. 품삯은 수확 끝나면 한꺼번에 주마.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작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폐를 끼치는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라고는 했으나 실상은 곳간 옆 좁은 방이었습니다. 쥐가 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고 논둑을 손보았으며 방앗간 기둥에 금이 간 곳을 찾아 흙을 발라 메웠습니다. 채 씨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으나 움직임은 섬세했습니다.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았고 일을 끝낸 뒤에는 도구를 정리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 안악들이 찾아왔습니다. 콩을 빌리러 왔다는 핑계였으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채 씨 댁 요새 괜찮은가? 머슴 하나 들였다지. 그 돌쇠란 놈 말인데 밤에 얌전히 있나? 채 씨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소문은 더 거세졌습니다. 저렇게 태어난 걸 보니 이미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과부가 젊은 놈을 들이는데 딱 봐도 아리란인가. 밤마다 물레방앗간에 불이 켜진다던데. 그래? 둘이서 뭘 하는 거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밤중에 웃음소리를 들었다 했고 누군가는 돌쇠가 안채로 들어가는 걸 봤다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나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논에는 물을 대야 했고 방앗간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일은 많았고 채 씨와 돌쇠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앗간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 청년 몇이 돌쇠를 막아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채 씨를 탐내던 박서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야, 돌쇠.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요새 편하게 사나? 과부집에 얹혀 살면서 밤마다 재미 좀 보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거짓말을 해? 청년이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컸으나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맞고 살았으니까요. 천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한 대, 두 대. 돌쇠는 쓰러졌습니다. 다음엔 더 세게 맞을 줄 알아. 내 주제를 알아야지. 청년들이 떠나간 뒤 돌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으나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채 씨는 돌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넘어졌습니다.
거짓말 말아라. 누가 때렸느냐? 채 씨는 물을 떠와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움찔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채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다. 내가 너를 들인 것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이니 소문은 원래 있는 겁니다. 마님. 돌쇠는 처음으로 채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채 씨는 돌쇠에게 밥을 더 챙겨주었고 돌쇠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서로의 존재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었고 방앗간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방아를 찧어야 했고 채 씨와 돌쇠는 함께 일했습니다. 달빛 아래 물레 방앗간의 등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채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돌쇠는 멈췄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올해 농사를 망쳤을 것이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채 씨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너를 위해 모아둔 것이다. 품삯보다 조금 더 있다. 돌쇠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밥을 먹었고 잘 곳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채 씨는 돌쇠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아라. 내가 일한 대가다. 돌쇠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밤마다 둘이서 방앗간에 있다더라. 들킨 적은 없지만 안 봐도 뻔하지. 저런 여자를 그냥 두면 마을 기강이 무너진다.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채 씨를 불렀습니다. 동구 밖 정자나무 아래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장소였습니다. 채 씨. 예, 어르신. 소문이 좋지 않다. 머슴을 내보내야겠다. 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과부집에 젊은 놈을 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지.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늙은이를 쓰든가. 늙은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럼 여자를 쓰든가. 여자는 힘이 약합니다. 어른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대꾸를 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없다. 당장 내일까지 그놈을 내보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부가 감히 마을 어른의 말을 거역하다니. 지금 뭐라 했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방아 찢는 일이 모두 끝나면 그때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이냐?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이 먼저입니다. 일이 뭐가 중요하냐? 마을의 체면이 먼저지. 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어른들은 기한을 주었습니다. 한 달 안에 머슴을 내보내지 않으면 채 씨를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채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예? 내가 한 달 뒤에 떠나야 한다. 돌쇠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원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돌쇠는 빗자루를 들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채 씨는 긴장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 대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과 그 무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과부댁, 밤 일하기 바쁘시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일 있나? 그냥 궁금해서 왔지. 밤마다 뭘 하나 싶어서. 청년들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채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새끼가? 박서방의 아들이 돌쇠를 밀쳤습니다. 돌쇠는 뒤로 물러섰으나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마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마님? 마님이라고? 하! 이 천한 놈이 주인 행세를 하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뭐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여러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막았습니다. 힘은 셌으나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박서방의 아들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앗간 한 구석에 있던 나무 패는 도끼였습니다. 죽여버리겠어. 도끼가 내리쳐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채 씨가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안 돼. 채 씨가 돌쇠를 밀쳤고 도끼는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도끼날이 채 씨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마님. 돌쇠가 채 씨를 안았습니다. 청년들은 놀라 멈췄습니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들은 급히 달아났습니다. 방앗간에는 채 씨와 돌쇠만 남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깊지 않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채 씨는 웃었습니다. 아픈데도 웃었습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마님, 울지 마라. 괜찮다. 채 씨는 돌쇠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물레방앗 칸에 함께 있었습니다. 상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관아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과부 채 씨가 천민 돌쇠와 간통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를 막으려 하자 돌쇠가 도끼로 공격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청년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이 왔습니다. 채 씨와 돌쇠 관아로 가자. 둘은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천한 놈과 과부가 붙었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채 씨 사실이냐?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증인이 여럿이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럼 내 팔의 상처는 무엇이냐? 그들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믿겠느냐? 여러 명이 한 과부를 치려 했다고. 사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의 부자였고 관아에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 내 말은? 마님은 결백하십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박서방 아들을 쳤느냐? 치지 않았습니다. 막았을 뿐입니다. 변명 마라. 사또는 형틀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돌쇠, 내가 먼저 맞아라.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돌쇠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매가 내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피가 흘렀으나 돌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천한 놈이 20대, 30대. 돌쇠는 쓰러졌습니다. 채 씨는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럼 사실을 말해라.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둘 다 옥에 가두어라. 사실을 말할 때까지. 둘은 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방이었으나 벽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야. 채 씨가 불렀습니다.
네.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내 잘못이다. 아닙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느냐. 돌쇠는 웃었습니다. 피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뭐? 마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괜찮습니다. 이것도 값진 일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중은 추웠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혹했습니다. 아직도 입을 안 여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좋다. 그럼 매를 더 쳐라. 이번에는 채 씨가 맞았습니다. 여자에게 형틀을 씌우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나 사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님,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를 치십시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인정하느냐?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인정하면 채 씨도 죄인이 됩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겠으면 둘 다 맞아라. 매가 계속 내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늙은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김씨.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지 20년이 넘은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증언? 네. 채 씨는 결백합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밤마다 지켜봤습니다. 뭐? 김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과부입니다. 그래서 채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머슴을 들인다기에 혹시나 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있느냐? 김 씨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은 채 씨가 방앗간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제가 줍고자 방앗간에 갔을 때 둘은 그저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일이냐? 보름 전입니다. 한밤중이었으나 둘은 일만 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사또는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 씨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천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서방 아들이 술집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이 피는 채 씨의 피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 아들이 도끼를 휘둘렀고 채 씨가 다쳤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늙은 과부의 말을 어찌 믿으라는 것이냐?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관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늙은 농부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너는 또 누구냐? 저는 채 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뭘 봤느냐? 일만 하는 모습을. 해 뜨기 전부터 해진 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방아를 찌우러 왔던 안악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채 씨는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채 씨와 돌쇠를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또는 난처해졌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돌려보내라. 예? 옥에서 풀어주되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 채 씨와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몸은 성한 데가 없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 씨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김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과부였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세상은 과부에게 가혹합니다. 특히 젊은 과부에게는. 하지만 김 씨는 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 씨는 울었습니다.
김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관아에서는 풀려났지만 결국 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증거가 없어서 풀려난 거지. 저런 여자를 마을에 두면 안 돼.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다시 채 씨를 불렀습니다. 채 씨. 네. 너는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을의 기강이 무너졌다. 내 때문에.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소문이 났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돌쇠는요? 그놈도 당연히 내쫓아야지. 안 됩니다. 뭐? 돌쇠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 마을에 남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놈은 누가 먹여 살리냐? 제 땅을 주겠습니다. 뭐? 제 논밭과 방앗간을 돌쇠에게 주겠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미쳤구나. 과부가 천민에게 재산을 넘긴다고. 하지만 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는 대신 돌쇠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실 채 씨의 땅은 비옥했습니다. 누군가 그 땅을 가지려면 좋은 기회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은 내가 돌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기부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돌쇠에게 경작권을 주는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채 씨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채 씨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내일 떠난다. 예?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안 된다. 왜입니까? 채 씨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야 한다. 내 땅을 가꾸면서. 제 땅이요? 응. 내가 너에게 줬다. 돌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하지만 부탁이다. 잘 살아다오. 채 씨는 일어섰습니다. 짐은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마님. 돌쇠가 채 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마님 없이는 못 삽니다. 채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살 수 있다.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저는 강하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채 씨는 돌쇠의 손을 풀었습니다. 잘 있거라. 그렇게 채 씨는 떠났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채 씨가 남긴 땅을 일구었습니다. 혼자였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일했고 해가 진 뒤에도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천한 놈이 땅을 가졌다고 달라질 게 있나. 어차피 몇 년 못 가서 망할 거야. 하지만 돌쇠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은 점점 비옥해졌습니다. 수확도 늘었습니다. 첫 해에는 쌀이 조금 났습니다. 둘째 해에는 더 많이 났습니다. 셋째 해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필시 무슨 수작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수작은 없었습니다. 단지 성실함만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논만은 풍작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돌쇠. 네. 쌀을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 값은? 필요 없습니다.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왜? 공짜로 주느냐? 저도 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돌쇠는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집에, 자신을 무시하던 집에도 자신을 때렸던 사람에게도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구나.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돌쇠를 그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돌쇠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밤이면 물레방앗간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님, 어디 계십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만 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혼자 살았으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고 아이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돌쇠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돌쇠는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인내를, 성실함을, 사람다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결혼 안 해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글쎄다. 다들 아저씨한테 딸을 주고 싶어 하던데요. 그래? 네. 근데 아저씨가 다 거절한대요. 돌쇠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사실 돌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 씨를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약한 사람을 보호했으며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거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늙고 병든 여자였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다가갔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돌쇠는 거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주었고 옷을 주었으며 따뜻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지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거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채 씨입니다. 돌쇠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채 씨입니다. 돌쇠는 거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했고 병으로 수척해졌으나 그 눈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님.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 정말 마님이십니까? 그래요. 나예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미안해요. 병이 들어서 오지 못했어요.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일도 하고 구걸도 하고. 채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을 떠난 뒤 다른 마을에서 일했으나 과부라는 이유로 쫓겨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으나 또 쫓겨났다고. 결국 병이 들어 거지가 되었다고. 하지만 죽기 전에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마님, 당신이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돌쇠는 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 안 됩니다. 마님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채 씨는 울었습니다. 돌쇠는 채 씨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구하고 음식을 만들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누군지 아나? 채 씨래. 그 채 씨? 20년 전에 떠난? 그래. 돌쇠가 돌보고 있대.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나 봐. 어느 날 마을 어른 하나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채 씨를 내쫓은 바로 그 어른이었습니다. 돌쇠. 네.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상관없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르신. 돌쇠는 어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20년 전 마님은 제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어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채 씨를 내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채 씨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 씨가 물레방앗간에 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대로네요. 돌쇠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관리했습니다. 왜요? 마님이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채 씨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늦어서
아닙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아픔의 이야기를, 그리움의 이야기를.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채 씨가 말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온갖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뭘 가르쳐 줬다고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요. 채 씨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방아를 찧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두 사람 참 기구하네. 그래도 이제는 좀 편하겠지. 우리가 잘못했어.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돌쇠와 채 씨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과하러 왔소. 예? 20년 전 우리가 잘못 판단했소. 당신들을 의심하고 내쫓았소. 채 씨와 돌쇠는 놀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채 씨가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이 마을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소? 그리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웠소. 진정한 사람됨을. 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채 씨와 돌쇠는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처럼 동료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채 씨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오래된 병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마님,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잘 사는 걸 보고 충분했어요. 돌쇠는 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마워요. 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과부였던 여인, 한때 마을에서 쫓겨났던 여인의 장례였으나 그 누구도 그녀를 낮춰보지 않았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가 정말 잘못 봤지. 돌쇠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으나 그에게 채 씨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편히 쉬십시오. 무덤 앞에서 돌쇠는 매일 절을 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돌쇠는 늙어갔으나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논을 일구고 방앗간을 돌리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랐습니다. 젊은이들은 돌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옛날에 돌쇠 어르신은 천민이었대.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응. 하지만 한 분을 만나서 사람다운 삶을 배웠대. 누구? 채 씨라는 과부분. 그분도 세상의 멸시를 받았지만 올바르게 사셨대. 아이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돌쇠는 물레방앗간에 앉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어떻게요? 고통은 두 가지 길을 만든단다.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길, 또 하나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 나는 후자를 택했지. 왜 그 길을 택하셨어요?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분이 내게 보여줬기 때문이란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지. 아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돌쇠 어르신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임금님께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천민으로 태어나 멸시받았으나 덕으로 마을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를요.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금님께서는 어르신 같은 분이야말로 나라의 참된 어른이라 하셨습니다. 사신은 비단 한 필과 쌀백석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돌쇠 어르신 만세. 하지만 돌쇠는 그 재물을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이 나를 키웠고 여러분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날 밤 돌쇠는 혼자 물레방앗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마님,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마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답게.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주막 뒤란에서 잠을 자던 어린 시절. 사람들의 멸시, 굶주림, 외로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사람으로 봐줬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도 늙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돌쇠는 웃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천민으로 태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으니. 마을의 어른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신분도 얼굴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3일 동안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장례였으나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장례였습니다. 무덤은 채 씨의 무덤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성인으로 살다 간 돌쇠, 과부로 멸시받았으나 덕으로 기억되는 채 씨, 두 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진정한 덕은 돌아온다. 100년이 지난 뒤 그 마을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돌쇠와 채 씨를 기리는 사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그곳에 모여 제를 올렸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옛날에 천민과 과부가 있었대.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데? 온갖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고 사람다운 삶을 사셨대.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게 되었대.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등불처럼 살아야 한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물레방앗간의 등불이지. 그 등불은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채 씨와 돌쇠가 함께 일하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천대했으나 그들은 세상에 빛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으나 그들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깊었으나 그 고통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한 선비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신분이 낮은 자가 어떻게 높은 자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신분은 하늘이 정하지만 사람됨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 씨는 과부였으나 의로웠고 돌쇠는 천민이었으나 덕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낮춰봤으나 그들은 스스로를 높였다. 고통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성장으로 바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시선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길을 갈 것인가? 물레방앗간의 등불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로 기억됩니다. 겉모습은 한때일 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행실에서 나옵니다. 고통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무너질 것인가 단단해질 것인가. 채 씨와 돌쇠는 선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사람답게 살기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기로. 그 선택이 그들을 천민과 과부에서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등불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차갑게 대해도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